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 하루 공부는 직장 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감정 분리를 하자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장 동료와 상사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다.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신영준 박사는 감정 분리를 권한다. 회사에서는 너무 감정이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정말 별로더라도 그러려니 하면서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 나에게 정신적으로 훨씬 좋다. 습관적인 짜증내기와 또 다른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감정 분리는 꼭 필요하다. 특정 사람이 싫어지고 뉘앙스가 싫어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싫어져서 습관적으로 짜증이 난다. 옳은 일을 시켜도 하기 싫어진다. 그렇게 사람 때문에 이직을 했다가 이직한 곳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 힘든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자기만 손해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감정 분리를 하고 그러려니 하는 게 나에게도 이득이다.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감정 분리를 꼭 기억하자. 이거 진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꿀팁이죠. 감정 분리. 좀 감정 분리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나랑 부딪혔을 때 내가 그거에 맨날 일희일비하면서 반응하는 거는 뭔가 깨지기 쉬운 상황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있구나. 이 사람은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을 단단하고 중심이 무겁게 만드는 것. 감정 분리가 저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감정 분리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습관적인 짜증내기와 그로 인한 악순환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번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게 세상만사가 점점점 싫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입에 달고 다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만 막 짜증나 이러다 보면 진짜 인생 자체가 짜증나 버려집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랑 있으면 되게 어두운 분위기를 계속 받아. 그러면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점점 떠나가거든요. 이런 악순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것 또한 감정 분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건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정 분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책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예요. 책에 나온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그렇다면 내 어떤 생각이 변했을까? 첫째, 나는 사고 변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념을 포기하진 않았다. 회오리 바람이 닥쳐올까 두려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때 당신은 라디오에서 회오리 바람이 옆 주에 겨우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당신은 생각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 두려움도 소강되며 기꺼이 밖으로 나가서 차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당신이 얻은 새로운 정보가 행동을 변화시킨 것이다. DBT에서는 정보를 얻는 건 역시 소위 사실관계 확인하기라고 부르는 일종의 기술이다. 위의 예에서처럼 당신이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회오리 바람이 아직 멀리 있다는 것을 알면 전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될 확률이 커진다.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정보라는 거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는 그에 맞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거를 감정 분리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맞는지 한번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요렇게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사실에 기반한 일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인지 지레짐작한 일인지 아니면 의도했던 일인지 의도치 않게 일어났던 일인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수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유유자적하게 보트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막 이제 혈압 오르죠. 이렇게 뒷목 땡기고 그래갖고 이 사람 뭐지? 이 보트가 무슨 이게 범퍼칸 줄 아나 하고 딱 돌아봤는데 그 보트에 아무도 안 타고 있는 거예요. 네. 의도치 않은 일이었고, 저는 그거를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지레짐작했었고,
이러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에 기반한 일인지, 내가 정말 기분이 나빠야 할 일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봄으로써 굳이 불쾌한 감정에 매몰될 필요가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따져볼 거는 이게 실제로 손해를 가져오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굉장히 불쾌해. 아, 나 이거 기분이 너무 나쁜데, 근데 따져보니까 뭐 별로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기분만 한번 나쁘고 말면 그만이네? 네, 그러면은, 아, 이거를 굳이 내가 열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불쾌하고 말지 뭐 이렇게 하면은 굳이 거기에 몰입할 필요 없이 그냥 감정 분리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불쾌한 감정을 이렇게 떨어내고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아, 별거 아니 괜찮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요럴 때는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요. 또 인신공격, 막 폭언, 차별, 성추행 이런 거 발생했다? 이때는 감정 분리해가지고 참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손해를 가져오는지 따져보는 거죠. 손해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막 인신공격 같은 그런 내 정체성에 피해를 주는 그런 손해인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아, 실질적으로 이거 손해가 없는 일이다? 그럴 때는 그냥, 아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내 마음의 건강에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걸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극복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왜? 미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바뀔 수가 없을 것 같아. 더 나은 방향으로. 그럴 때는 아까 그래서 언급한 이직,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따져보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정 분리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즉흥적인 감정의 흐름에서 일단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막 기분이 되게 안 좋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막 매몰돼서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막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감정 분리에 도움이 되니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동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 분리를 잘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 챙김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 챙김이란 무엇이냐면 명확한 이해라는 뜻으로요.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또 잘 나온 책이 마음 챙김이라는 책이죠. 네, 사우나 샤피로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요 책에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 일단 멈춤. 마음 챙김은 자극과 대응 사이에 멈춤의 순간을 마련하게 한다. 몸의 뱀 패턴을 따라 반사적으로 반응하면 우리 자신이나 타인 모두 당면한 상황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멈추면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대응을 선택할 공간이 생긴다. 마음 챙김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 심리학자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이 한 말은 그 점을 가장 멋지게 포착한다. 자극과 대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에 우리의 대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 그 대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달려있다. 2. 목격자의 자각 상태. 일단 멈추면 우리는 당면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된다. 그러면 고차원적 정신을 이용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당면한 일에 휩쓸리면 관점을 잃게 된다. 하지만 마음 챙김은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켜 혼란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한다. 거센 강물에 휩쓸려 간다고 상상해보라. 아마도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려고 길을 쓸 것이다. 반면 마음 챙김은 헬리콥터에서 상황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더 균형 잡힌 관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마음 챙김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감정 분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일단 멈춤. 일단 멈춰서 딱 10초만 한번 심호흡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감정이 몰입돼가지고 되게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감정이 몰입될 것 같아. 그럴 때 딱 10초만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요런 행동은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분 나쁘게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나 자신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멈춤으로써.
두 번째 방법은 목격자의 자각 상태인데 요건 요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미 벌어진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벌어진 거고 그 상황은 이미 저기 있어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건과 나 사이의 관계는 바꿀 수 있어요. 이 사건이 끔찍한 사건이 되는지, 아니면 그저 그런 사건이 되는지, 아니면 우스운 사건이 되는지, 그거는 사건과 나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방법이 목격자의 자각 상태인 거죠. 내가 그 사건에 완전히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경류에 휩쓸리는 것처럼 거기에 막 떠내려가면서 완전 매몰되고 몰입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더 나아가서 무슨 헬리콥터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딴 사람 일인 양, 내 일이 아니라 딴 사람 일인 것처럼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굳이 이렇게 열릴 필요 없고,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좀 객관적이고 여유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타인의 관점에서 내 상황을 돌아보는 것, 이런 목격자의 자각 상태가 또 감정 분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정 분리를 잘하는 세 번째 방법인데요. 상황과 감정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 소설가 김영하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짜증나를 금지시켰대요. 그래갖고 너희들 맨날 나오면은 맨날 짜증나, 짜증나 이러는데, 야, 앞으로 짜증나 하지 마. 그랬더니 애들이 교수님 짜증나요. 왜 짜증나면 어떡하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의 감정은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합니다. 예. 이 모든 것을 짜증나라는 단어 하나로 퉁쳐버리면 그러면 그 풍부하고 복잡한 걸 담아낼 수 없잖아요. 사실 이건 소설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등장인물이 나와가지고 무슨 감정을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짜증나 이렇게 쓰면은 소설이 짜증나만 나오는 그런 소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설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소설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모든 상황에 짜증을 붙여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습관적인 짜증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냥 심심한 일이야. 그러면 심심해. 그래 버리면은 뭐 재밌는 걸 찾는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심심함과 무료함을 견뎌내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짜증나 이렇게 그 심심한 상황을 똑같이 또 짜증나, 심심해도 짜증나, 안 심심해도 짜증나 이렇게 돼 버리면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다 짜증나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사람하고 저는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게 짜증으로 점철된 사람? 네, 점차 뭔가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내 인생도 짜증이 나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상황과 감정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먼저 내가 겪은 상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그래서 내 지금 이 부정적 감정이 온 게 어떤 상황인지, 모욕을 당했는지, 누가 나한테 폭언을 했는지,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날 차별했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폭언을 했다면은 그건 폭언입니다. 저를 존중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누가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했으면은 나는 이러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걸 근거를 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차별을 했다면은 차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럴 때 근거를 가지고 똑똑하게 대답을 하려면은 그 상황이 뭔지부터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겪은 상황이 무엇인지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도 한번 이름을 붙여봐야 됩니다. 이거에 다 짜증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섭섭함인지 불쾌함인지, 아니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좀 의구심이 들었던 거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내가 진짜 너무나 부정적인 거야,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야, 분노인지, 이런 거를 한 번씩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섭섭함이다 그러면 이거 되게 섭섭하네, 나한테 저러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사실 따져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고 그럴 필요 있나,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의구심이 들었다? 이게 내가 뭔가 기분이 쎄하고 안 좋았는데 그냥 궁금했던 거구나,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느꼈던 거구나, 내가 굳이 상대방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또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면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이름을 명확히 붙이는 행동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 감정을 적는 것, 이 적는 것만으로도 부정적 감정이 상당히 누그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한번 이름을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감정 분리를 잘하는 방법. 첫 번째,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두 번째, 마음 챙김을 하자. 세 번째, 상황과 감정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자. 여러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좋은 일이죠. 괜찮은 일이에요. 하지만 과몰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는 직장 이외에도 다양한 삶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가족도 있죠, 친구도 있죠, 취미도 있죠. 이런 거 다 버리고 직장하면 올인한다?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그런 다양한 삶의 영역들을 전부 다 누리고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감정 분리가 필요합니다. 감정 분리를 통해 내 마음과 직장 이외의 내 나머지 삶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공부 365와 함께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